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슈퍼라이즈 회사들이 나와서 기업 이윤들이 다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반영돼서 2750, 950선을 저는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좀 틀렸는데요. 예, 이제 사과 방송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맞죠? 어쨌든 첫째 주는 틀렸고, 둘째 주, 셋째 주는 맞췄고, 넷째 주는 코스피만 맞추고 코스닥 틀렸고, 다섯 번째 주는 틀렸기 때문에 지금 확률상 지금 50%입니다. 예, 저번 3월 달에는 다 맞췄는데, 예, 4월 달에는 50%밖에 못 맞췄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게 코스피는 50선, 코스닥은 30선으로 해가지고 등락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1분기 S&P 500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 상향 조정 가운데 이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현재 18배 정도예요. 저 밸류에이션의 매력적인 거죠. 물론 이제 연준의 긴축 발작에 후유증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확산돼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형국이 됐는데요. 그만큼 밸류 부담은 완화돼서 우리나라도 역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연준의 긴축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유럽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지금 악재로 계속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게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는 주가 향방은 양쪽 모두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실적이 일부 시장 지지해주고는 있으나 상방으로 끌어올릴 정도의 모멘텀은 또 안 돼요. 그렇다고 하방으로 더 간다는 것도 없습니다. 왜? 지금 다 나와 있던 거, 다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다 열려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쟁이 확전되면 저는 뭐 어디냐 저기 몰디브인지 거기 몰도바인가요? 거기하고 핀란드, 스웨덴하고 확전이 된다면은 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확실한데 지금으로서는 아니고 2600대에서 2700대 사이로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예상을 하자면 코스피는 273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도 역시 930선까지 반등하는 형국. 그렇게 상방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기대감과 다음 주에 마스크 해제 그래서 소비 진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는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5월 4일 FO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하방으로 또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방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상방 이유로 보실 분들은 연축의 긴축 이슈를 소화하면서 시장의 무게 중심을 실적 발표 시즌을 보실 분들은 상방 이유로 보시면 되고 하방 이유로 보실 분들은 연준의 새로운 긴축 이슈와 중국의 계속된 도시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더 생각하실 분은 하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지금 맞춰 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자면 데일리 노무라 증권에서는 상반기 6,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언급을 시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파월 제외를 한 나머지 연준 인사들의 이제 내용을 담은 건데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대비 유가 에너지가 소강 상태에 진입을 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엔터기업 추정 ETF가 이제 미국, 유럽에 동시 상장하는 추진한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근데 한편 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중단 선언을 해서 밥상 물가가 경고를 받고 이렇게 했던 날이었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제프리스라고 전 이제 뉴욕 여는 총재인지 이분이 하여튼 그쪽 일했다가 이제 지금 기고를 하신 분인데
과거 두 차례 경기 사이클과 달리 이번에는 기업의 대체제표와 가계 저축이 오히려 견조하다고 이분은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과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방어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분 2024년까지는 더 생존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즉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이분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세계 헤지펀드 운영 성적을 나타내는 HFRI 종합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매크로형적으로는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제 채권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과 채권 공매도 유도하는 이쪽에서는 또 손해를 좀 봐가지고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위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각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 정책 전체 경제 동향을 이제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기로에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걸로 보이는데 소비가 미국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좀 왜냐면 지금 M&A 같은 경우도 지금 축소돼 있거든요. 지금 투자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상방으로 가야 되냐 하방으로 가야 되냐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거를 뉴스를 보면 또 베이징이 이달 말까지 락다운을 예고를 했고 전미 활동 지수는 생산, 고용, 실업, 소비, 판매 등 85개 지표로 하는 이제 그 지수가 있거든요. 얘네 전미 활동 지수라고. 이게 평균치 0.4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1월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예요. 1월에 0.7%대였고 2월에 한 0.6%, 3월에 0.5%에서 0.4%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85개 경제 지표를 다 해서 가중치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국영TV와 서부재벌이 이미 나토 국가들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그 새로운 단계의 군사작전이 접어들고 있다는 만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장된다는 약간의 이제 포지션도 이제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도시 봉쇄와 러시아 핵전쟁 경고가 최근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로. 이래서 글로벌 신규 투자하고 더욱 위축시키지 않겠냐, 투자나 이 소비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마존의 베이브 조스는 또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중국하고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관여했다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불가리아를 가스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무기화를 이제 시작한 게 아니냐,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 2라운드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럽 국가를 상대로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가스를 끄는 거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죠.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눌림,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하고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시든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미국은 동유럽의 가스 수출을 또 승인을 했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불확실성 증가에 책임이 있고 연준도 작년 인플레이션보다 뒤처져 있다, 미련한 짓을 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긴축과 대체제표 완화가 상황을 안정시킬 방법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요. 75p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말고 그냥 50pp 빅스텝 기준으로 그냥 한 두세 번 하다가 25pp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2%포인트만 하고 내년 상반기 50pp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내년까지 2.5%포인트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어차피 합하면은 3%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도 축소를 전쟁이 끝나는 달부터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약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부 애널리스트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일부 올해 3%까지 하자는 또 내용도 있어요. 일부 또 다른 애널리스트도. 그건 뭐 그 사람들 내용이고, 저는 이쪽으로 또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어떤 식으로 가서 해야지 맞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로 테러 지원국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한국 투시 운영이 저번에 3월 7일 날에 중단한 러시아 ETF를 다시
상장 폐지를 이제 멈춰서 다시 조만간 공지를 한답니다. 재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한번 노리실 분들은 한번 좀 메모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 또 이슈가 있어서 이제 어저께 철강주가 발작을 했는데 그 따라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절대로 조선, 철강, 자동차 이쪽 부분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원재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동유럽 전쟁이 지속되는 한 원가나 판가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 전방 산업적으로 투자는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런 개별 이슈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무조건 순환매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올랐다고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순환매도 지금 되게 조심해서 지금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슈죠. 오늘의 이슈가 이제 가장 큰 것 같은데 1분기 GDP 미국이 마이너스 1.4% 예상 하회했어요. 이게 최종치는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 지출이 축소되고 재고 감소에 따른 걸로 이제 보이는데 저는 민간 소비 지출은 오히려 지금 24% 늘었고 기업 투자도 아직까지는 미국은 좀 강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장 국면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 투자나 이 설비 투자나 소비 지출이 밑으로 내려가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확장 국면에 있다. 2분기, 3분기까지 나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소비하고 설비 투자 부분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쟁이 더 2라운드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걸 봤을 때는 지표로 상으로는 2분기, 3분기가 좋다. 이번에만 1.4%로 떨어진 거예요. 대략 마이너스 1.4%로 떨어지는 게 재작년 3, 4월 달에 그때가 마이너스 한 20몇 프로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하여튼 마이너스는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끝났고요. 제가 이번에 갖고 온 내용은 이제 뭐냐, 이번 주에 얘기했거든. 경기 침체가 오는 시그널 4가지, 장단기 금리 역전상 현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얘기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는 4가지 시그널이 뭐가 있냐고 딱 보시면, 먼저 경기 선행 지수가 99 미만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0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고,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50 미만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실업률은 후행 지표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온 적은 없습니다. 침체가. 그렇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대부분은 2년물이 올라가서 역전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10년물이 내려와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경사를 세워서 3개월물이 10년물과 차이를 벌리는 대신 2년물이 더 빠르게 올라가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쨌든 지금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0번 중에서 8번이 이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후 최근까지는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금리가 역전했을 때 평균 9개월의 시차가 두고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그리고 역전기간 주요 지수별로 수익률을 보더라도 그렇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에 대한 역전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차를 두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까지 포함해도 뭐 8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생 뒤에 일어났고, 이 불황의 신호 해석이 대부분 아닌 경우가 딱 2번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갑자기 좋아지든가 기업 펀더멘털이 견고해져 가지고 안 왔어요. 안 온 게 아니라 건너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확률상 지금 80%는 왔었습니다. 안 온 적이 언제냐? 83년 4년 사이 한번, 94년 95년 사이 한번, 이렇게 2번은 안 왔어요. 아마 이때 갑자기 펀더멘털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건너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전된 장단기 국채간 금리 차이가 과거에 비교해도 좀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두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졌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
그다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10년물이 내려와서 역전된 것도 문제지만 3년 5년물하고 3년 10년물도 같이 장단기 금리 역전상에 있었어요. 이래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은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과거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뒤 보통은 이렇게 10년물 2년물이 역전현상이 2년 정도 텀으로 와서 해서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2주 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2주 만에 왔고 또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너무 늦은 게 이게 반증인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금리 인상 12월에서 1월 사이에 먼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늦은 게 맞아요. 그래서 연준의 오릅니다. 이게 증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이 금리 정책이 94년, 95년에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7번의 FMC 회의에서 중간에 75pp 포함해가지고 1년 동안에 3%포인트로 올렸었어요. 아마 그때랑 비슷한 형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처럼 3%포인트로 가지 말고 2.5%포인트 중립금리 이하에서 놀았으면 하는데 왜냐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만 아니면 나도 그냥 지 마음대로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전쟁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연준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장당의 금리와 경기 침체 오는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얘기까지 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